혹시 슈퍼박테리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뉴스에서 이런 제목을 보셨을 겁니다. 감염되면 답이 없다. 60대 이상에서 집중 발생. 치료약이 듣지 않는 세균. 무섭게 들리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이 무서운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병원에서 걸리는 병이 있다고요? 자, 먼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70대 후반의 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니 상처 부위에 세균이 감염된 거예요. 항생제 주사를 놓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생제를 써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항생제로 바꿔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김 할아버지를 감염시킨 세균은 보통 세균이 아니었어요. 바로 슈퍼박테리아였습니다. 대부분의 항생제가 듣지 않는 아주 강력한 내성을 가진 세균이었던 거죠. 2. 슈퍼박테리아가 뭔가요? 슈퍼박테리아. 이름만 들으면 뭔가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세균 같죠? 하지만 실제로 크기가 큰 건 아닙니다. 다만 아주 끈질긴 세균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세균에 감염되면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해 주잖아요.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입니다. 그런데 세균도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죽기 싫으니까 살아남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세균들은 항생제를 만나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해요. 마치 우리가 독감에 걸렸다가 나으면 같은 독감에 잘 안 걸리는 것처럼 세균도 항생제를 경험하면 그 항생제에 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항생제에 강해진 세균을 항생제 내성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항생제에 다 강해진 아주 끈질긴 세균을 우리는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3. 왜 이게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으면 낫잖아요. 상처가 골부면 연고를 바르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 그 약이 듣지 않는다며? 세균이 몸속에서 계속 퍼지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면요? 바로 그게 슈퍼박테리아의 무서운 점입니다. 예전에는 간단한 상처 감염도 항생제 하나면 금방 나았어요. 그런데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면 쓸 수 있는 약이 몇 개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약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큰 수술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항생제 내성 문제를 인류의 10대 보건 위협 중 하나로 꼽았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속도로 가면 머지않아 항생제 내성이 암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무서운 경고죠. 4.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 감염이 42,000건 이상 신고되었습니다. 이게 2017년에는 5,700건 정도였거든요. 7년 만에 7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감염된 분들의 86%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는 점이에요. 특히 70대, 80대 어르신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어르신들에게서 많이 발생할까요? 첫째,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젊었을 때만큼 강하지 않아요. 둘째, 어르신들은 병원을 자주 가시잖아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 때문에요. 병원에 자주 가시면 그만큼 병원 내 세균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집니다. 셋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더 위험해요. 한 공간에서 여러 환자분들이 함께 생활하시니까 세균이 퍼지기 쉬운 환경이거든요. 5. 슈퍼박테리아는 어디서 오나요?
자, 그러면 이 무서운 세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슈퍼박테리아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바로 항생제를 잘못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감기의 항생제를 먹는 경우입니다.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병이에요.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지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기약 좀 센 거 주세요 하면서 항생제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필요 없을 때 항생제를 먹으면 우리 몸속에 있던 세균들이 항생제에 점점 익숙해져요. 두 번째, 항생제를 중간에 끊는 경우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치 드세요 하셨는데 3일 만에 좀 나은 것 같으니까 안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항생제를 중간에 끊으면 세균이 다 죽지 않아요. 살아남은 세균들이 이 정도 약에는 안 죽는구나 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강해져서 돌아옵니다. 세 번째, 남은 항생제를 나눠 먹는 경우입니다. 나 저번에 먹다 남은 항생제 있는데 너 한번 먹어봐. 이런 적 있으시죠? 항생제는 세균의 종류에 따라 다른 약을 써야 해요. 아무 항생제나 먹으면 효과도 없고 내성만 키우는 꼴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만큼 항생제를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많이 쓰면 쓸수록 세균들이 항생제에 강해질 기회도 많아지는 겁니다. 6. 슈퍼박테리아 감염,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그러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사실 증상만으로는 일반 세균 감염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염된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르거든요. 피부에 감염되면 피부가 빨갛게 붓고 열이 나며 고름이 생길 수 있어요. 폐에 감염되면 기침이 나고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요로에 감염되면 소변 볼 때 아프고 자주 마려워요. 혈액에 세균이 들어가면 고열이 나고 온몸이 아프며 심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반적인 세균 감염은 항생제를 쓰면 며칠 안에 좋아져요. 그런데 슈퍼박테리아 감염은 항생제를 써도 낫지 않고 계속 악화됩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고 상처가 낫지 않고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7.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너무 무섭게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 감염은 예방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방법 1. 손 씻기. 이것만 잘해도 절반은 막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손만 제대로 씻어도 감염병의 6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균은 우리 손을 타고 다니거든요.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걸 만지나요? 문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휴대폰, 리모컨, 돈. 이런 것들에 세균이 잔뜩 붙어 있어요. 그걸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음식을 먹거나 코를 만지면 세균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 병원에 가실 때는 더더욱 손 씻기가 중요해요.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만큼 세균도 많습니다. 병원에 가셨다가 집에 오시면 제일 먼저 손부터 씻으세요. 손 씻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냥 물에 대충 헹구는 건 안 돼요. 비누를 써서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문질러야 합니다. 시간은 최소 20초에서 30초 정도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2번 부르는 동안 씻으시면 됩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손 소독제를 쓰셔도 됩니다. 알코올이 60% 이상 들어간 제품으로요. 병원 입구에 보면 손 소독제 있잖아요. 그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사용하세요. 예방법 2. 항생제 똑똑하게 드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항생제를 올바르게 복용하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항생제만 드세요. 감기인데 항생제 좀 주세요 하고 먼저 요청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항생제가 필요 없다고 하시면 그건 정말 필요 없는 거예요. 감기에 항생제를 먹으면 감기가 빨리 낫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좋은 세균까지 죽이고 나쁜 세균을 강하게 만들 뿐이에요. 둘째, 처방받은 항생제는 끝까지 다 드세요. 좀 나은 것 같으니까 그만 먹어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세균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세균들이 다시 강해져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5일치 받으셨으면 5일 다 드시고 7일치면 7일 다 드세요. 셋째, 남은 항생제를 다른 사람과 나눠 먹지 마세요. 항생제는 세균의 종류에 따라 다른 약을 써야 합니다. 내가 먹다 남은 약이 다른 사람에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효과도 없으면서 내성만 키우는 결과가 됩니다. 예방법 3. 면역력을 높이세요. 세 번째는 우리 몸의 방어력, 즉 면역력을 높이는 겁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세균이 몸에 들어와도 우리 몸이 알아서 물리칠 수 있어요. 반대로 면역력이 약하면 작은 세균에도 쉽게 감염됩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먼저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야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어요.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깊이 자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골고루 드세요.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간 식사를 하셔야 해요. 단백질은 면역 세포를 만드는 재료거든요. 생선, 두부, 콩, 달걀, 살코기 같은 것들을 매 끼니 드세요. 채소와 과일도 중요합니다.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 그러니까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요. 여기에 비타민과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비타민 D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햇볕을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쬐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이나 오후 늦게 해가 너무 강하지 않을 때요. 등 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에도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운동도 중요해요.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씩 걷는 사람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산책, 체조,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즐거운 일을 많이 하세요. 가족과 대화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취미 활동하기. 웃으면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어요. 예방법 4. 병원 갈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병원에 가실 때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병원은 치료를 받는 곳이지만 동시에 세균에 노출되기 쉬운 곳이기도 해요. 특히 슈퍼박테리아 감염의 많은 부분이 병원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실 때는 조금 더 조심하셔야 해요. 병원에 도착하시면 제일 먼저 손을 소독하세요. 입구에 손 소독제가 있잖아요. 그거 꼭 사용하시고요. 대기실에서 기다리실 때 이것저것 너무 많이 만지지 마세요. 잡지, 의자, 팔걸이, 테이블 같은 것들에 세균이 있을 수 있어요. 마스크도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감기 기운이 있거나 기침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요. 진료 받고 나오실 때도 손을 씻거나 소독하세요. 병실을 방문하실 때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환자분의 침대나 주변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외부 음식, 화분, 생화 같은 것도 가져가지 않는 게 좋아요. 세균이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아프실 때는 병원 방문을 자제하세요. 감기에 걸렸거나 설사를 하거나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환자분에게 옮길 수 있어요. 꼭 가셔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을 자주 씻으세요. 예방법 5. 상처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다섯 번째는 상처 관리입니다. 작은 상처라도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상처가 세균이 들어오는 문이 될 수 있거든요. 상처가 생기면 먼저 깨끗한 물로 씻으세요. 그 다음 소독약을 바르시고 깨끗한 거즈나 밴드로 덮어주세요. 상처가 벌겋게 부어오르거나 고름이 나오거나 열이 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감염이 생긴 신호일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상처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감염되기도 쉬워요.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매일 발을 확인하세요. 예방법 6. 예방접종 빠뜨리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예방접종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예방접종이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게 예방접종은 정말 중요해요. 독감 예방접종,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런 것들 꼭 챙겨서 맞으세요. 예방접종을 하면 그 병에 안 걸리거나 걸려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 병에 덜 걸리면 항생제를 쓸 일도 줄어들고 병원에 갈 일도 줄어들고 결국 슈퍼박테리아에 노출될 기회도 줄어드는 겁니다. 매년 가을에 독감 주사 꼭 맞으세요. 65세 이상이시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으실 수 있어요. 8.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좀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슈퍼박테리아와 싸우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항생제 후보 물질을 찾아냈다는 뉴스도 나왔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수년이 걸릴 연구를 인공지능이 훨씬 빠르게 해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 실험 단계라서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분명히 희망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슈퍼박테리아가 무섭긴 하지만 우리가 조심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손 씻기, 항생제 바르게 먹기, 면역력 관리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9.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슈퍼박테리아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강력한 세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고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 세균은 항생제를 잘못 사용해서 생긴 겁니다. 예방하려면요. 첫째, 손을 자주 깨끗이 씻으세요. 비누로 20초 이상이요. 둘째, 항생제는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만 끝까지 다 드세요. 셋째, 잠 잘 자고 골고루 드시고 적당히 운동해서 면역력을 높이세요. 넷째, 병원에 가실 때는 손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여기저기 만지지 마세요. 다섯째, 상처가 나면 깨끗이 소독하고 잘 덮어두세요. 여섯째, 예방접종 꼭 챙겨서 맞으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여러분,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죠. 슈퍼박테리아가 무섭다고 해서 너무 걱정만 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것들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특히 손 씻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손 씻을 때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2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딱 적당한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어르신들의 면역력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떤 음식을 드시면 좋은지, 어떤 운동을 하시면 좋은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손 깨끗이 씻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